삶을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꼭 깨닫게 되죠. 멈춤은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는 선물이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멈춤 속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아주 특별하고도 우픈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한 칸 안에서 벌어진 단 30분. 그 안에는 가족의 유머, 사랑, 그리고 삶의 교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문이 잠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곳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 그리고 밖에서 허둥대는 사위의 우픈 이야기. 오늘의 라디오는 엘리베이터에서의 30분 전쟁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어느 평범한 주택 아파트 5층의 한 가정에선 각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 김영대는 신문을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 중이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자 준호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뭔가 하라고 할까봐 자꾸만 볼륨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요일을 깨뜨린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장을 봐야 한다는 거였죠. 영대의 아내 김보현은 아침 일찍 나가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보현은 중년을 넘어 환갑이 코앞인 분이었지만 여전히 활발했어요. 그것도 매우 활발했죠. 남편과 며느리한테서 엄마는 왜 항상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요. 그날도 보현은 활기찬 발걸음으로 아파트 1층 로비에 들어섰어요. 손엔 장바구니가 가득했어요. 고추, 마늘, 시금치, 달걀, 소시지, 우유, 정말 많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보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이미 엘리베이터가 1층에 와 있었던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하더니 금방 열렸어요. 보현은 또 점심 뭘 할지 생각해야지라고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어요.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층, 2층, 보현은 장바구니를 내려놨어요. 손가락이 좀 저린데 마침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한 손으로 그걸 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활기찼어요. 우리 준호는 언제 이렇게 크게 자랐는지 요즘 게임도 자주 한다고 했는데 공부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3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살짝 정지했어요. 누가 3층에서 탈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탔어요. 보현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4층으로 가려고 그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펑! 보현은 깜짝 놀랐어요. 몸이 앞으로 살짝 휘청했어요. 장바구니에서 사과 한 개가 굴러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보현이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 표시기도 반쯤 흐릿했어요. 표시기가 깜빡거렸어요. 깜빡! 보현은 처음엔 침착했어요. 이런 건 이따가 저절로 되겠지.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30초, 1분, 2분이 지났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현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기계가 가끔 이러지. 남편에게도 없는 걸로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고추는 대바구니에 있고 마늘은 종이봉지에 들어있는데 한참 있으면 시들겠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분이 지났어요. 보현은 이제 정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동그란 벨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라? 이게 먹통인 건가?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현은 이제 정말 당황하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아, 내가 갇혔네? 이럴 수가... 어떻게 하지? 보현은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눌러봤어요. 1층 버튼, 5층 버튼, 문 열기 버튼 모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와중에 장바구니에서 계란이 또 하나 떨어졌어요.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그때 보현은 인터폰을 통해 뭔가 들렸어요. 삑! 화면이 켜졌어요. 아, 이게 통신 기능이 있구나. 보현은 서둘러 인터폰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여보세요? 저, 저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5층의 집에서 신문을 펼치던 남편 영대는 거실 벽에 설치된 인터폰에서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평상시 여보 밥해 하던 그런 여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분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영대는 벌떡 일어섰어요. 신문이 팍 떨어졌어요. 뭐? 엘리베이터? 이게 무슨 소린가? 아이고, 보현아, 어디에 탔어? 영대는 인터폰으로 외쳤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외쳤어요. 알고 보니 심하게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곤 하죠. 괜히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요. 보현은 인터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보, 나 3층과 4층 사이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영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뭐? 3층과 4층 사이? 아이고, 보현아, 진정해. 네가 진정해. 나가 지금 응급차를 부를게. 응급차? 여보, 나 별로 안 아파. 그냥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아, 그게 응급 상황이지 뭐. 보현아, 일단 깊게 숨을 쉬어.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실에선 영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한 손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왜 이러세요?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3층과 4층 사이에. 진짜요? 부엌 일을 멈춘 며느리는 아버지 옆에 급히 왔어요. 둘 다 인터폰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화면이 아내이자 엄마를 구할 수 있는 마법의 기계라고 믿는 것처럼요. 인터폰을 통해 엘리베이터 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현은 이제 진정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남편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여보, 네가 더 당황하면 내가 더 무서워. 천천히 해. 영대는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알았어, 보현. 일단 자리에 앉아. 바닥에 앉아봐. 바닥에 앉아? 이 엘리베이터 바닥이 깨끗해 보여. 어디서 봤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자가 나타난다는데. 아, 보현. 지금 그런 얘기할 시간이야? 그냥 앉아. 보현은 결국 엘리베이터 모퉁이에 앉았어요.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요. 계란은 이제 완전히 구르르르 구르다가 한쪽 구석에 고여 있었어요. 영대는 얼른 인터넷으로 엘리베이터 갇혔을 때 해야 할 일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1번, 당황하지 않기. 2번, 119에 신고하기. 3번, 물을 마시며 진정하기. 아, 이건 내가 먼저 해야겠는데? 라고 영대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엘리베이터에서 또 목소리가 났어요. 뭐야? 혹시 밖에 누가 있어? 문을 열어봐. 문을 억지로 열어봐. 보현 엘리베이터는 함부로 열 수 없어.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한 게 뭐냐고? 지금 내가 위험한데?
이 시점에서 거실 소파에서 게임하던 손자 준호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영대가 비명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갇혔구나. 진짜요? 와, 영화 같네요. 야, 지금 영화 갖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 119에 전화해. 빨리! 준호는 얼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하나 잘못 눌렀어요. 1991, 미안해요. 할아버지, 다시 할게요. 다시 누르니 이번엔 115? 어라? 또 틀렸네? 맞다. 119구나. 결국 정확히 누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대기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아버지의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준호가 생각했어요.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 보현은 이제 조금 더 진정되고 있었어요. 아니, 진정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래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건가? 나이가 들어도 계단을 타는 거겠네? 5층쯤 뭐하러?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약간 움직였어요.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뭐야? 보현이 외쳤어요. 뭐가 됐어? 인터폰을 통해 영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나? 영대는 벌써 119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요즘 119도 바쁜가 봐요. 영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평상시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던 그 여유로운 남편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119에 신고했어? 엘리베이터에서 또 보현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응응, 전화 중이야. 곧 연결돼. 119에 응답이 왔어요. 119입니다. 뭐가 급한데요? 영대의 목소리가 이제 평소처럼 돌아오고 있었어요. 조금 진정된 거예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3층과 4층 사이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내분이 안전한가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네, 안전해요. 다친 곳도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관리사를 호출해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관리사요? 영대는 얼른 아파트 관리사실에 전화했어요. 벨을 눌렀어요. 다행히 관리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대는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엘리베이터요? 그런데 지금 관리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근처에 엘리베이터들이 다 점검 중인데요. 혹시 그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점검? 그 점검 때문에 사람이 갇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관리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하던 기술사도 함께 올라갔어요. 기술사는 몸집이 큰 아저씨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이마에는 형광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곧장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통제판으로 가서 뭔가를 조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반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느리지만 착실하게요. 짤락짤락. 엘리베이터는 4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여는 갑자기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놀랐어요. 움직인다? 움직이네? 뭐? 움직여? 인터폰을 통해 영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올라가.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어요. 4층을 지나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철컥 4층 도어가 열렸어요. 보현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나왔어요. 계단으로 5층에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 영대와 며느리 그리고 준호가 모두 보현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은 마치
돌아온 전쟁 영웅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보연아, 괜찮아? 어디 안 아파? 영대가 달려갔어요. 나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어. 그런데 장바구니가, 장바구니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준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할머니, 진짜 영화 같았겠어요. 며느리는 보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보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아이고, 30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보낸 거라니. 30분 전쟁이 따로 없네? 영대도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준호도 웃었어요. 네 명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이제 좋은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알았어? 다음엔 계단으로 올라가자. 아니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또 타야지. 안 타면 더 무섭지. 보연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보연이 아까 들고 왔던 장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물론 계란 몇 개는 준호의 할머니 미안해요라는 진심 어린 말 속에서 깨진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맛있는 저녁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는 밥을 먹으며 계속 그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엔 좀 놀랐지.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 겪는 거 인생에서 추억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 그래도 30분은 긴데요. 그런 말이야, 준호.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이런 거야. 뭔가 큰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재미있게 넘어갔을 때 그런 추억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이야. 영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보연이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정말이야. 내가 아까는 얼마나 놀랐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안 돼서 웃고 있네. 여보, 나도 겁이 났어. 하지만 넌 더 겁났자? 그야 당연하지. 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했고 나는 밖에서 수백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가족들은 웃고 또 웃었어요. 인생의 작은 소동이 이렇게 예쁜 추억으로 남는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의 가치였어요. 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아파트 곳곳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별들 중 하나는 우리 가족의 거실이었어요.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요. 보연은 자기 전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여보, 아까는 고마워. 정신없어도 내 옆에 있어줘서. 뭐하는 소리. 난 당신 편이잖아. 이제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겠다. 내가 없으면 누가 널 걱정할 거고. 그렇지. 우리 오래 함께 살자. 응, 약속해. 그 밤 그들은 30분의 엘리베이터 사건을 지나며 또 다른 삶의 진짜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위험한 상황도 겁나는 순간도 모두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색칠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엘리베이터는 다음 날도 정상 운행했어요. 관리회사는 그 부분을 수리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연은 며칠 후 또다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계단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그냥 추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남편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인터폰을 통해 보연아, 괜찮아? 어디 안 아파?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요. 그렇게 삶은 계속됐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순간들로요.
일부에서 보연이 4층에서 나온 지 정확히 2분이 지난 시점. 가족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기술사는 기계실에서 내려오면서 관리사에게 말했어요. 일단 강제로 올렸는데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닙니다. 전자 시스템이 뭔가 꼬인 것 같아요. 119나 기술업체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사는 곧장 영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분, 아내분은 무사히 나오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아직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라서 119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상처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요? 영대는 이 말에 다시 긴장했어요. 뭐? 아직도 뭔가 있다고? 보연아, 어디 안 아파? 보연은 거실에서 나 괜찮아, 가만이라고 외쳤어요. 며칠 전에 본 어떤 드라마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던 여배우가 생각났어요. 영대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어요. 지금 119에 신고 안 했어? 준호, 119는? 준호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119 응급요원과 대기 중인 상태였어요. 대기음만 나오고 있었어요. 한동안 대기음을 들으면 누구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대의 아내, 즉 보현의 며느리가 뛰어나갔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확인하고 올게요. 가지마. 너도 갇혀서 큰일이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어요. 여전히 정상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서 엘리베이터의 틈새로 안을 비춰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엘리베이터 위의 숫자판만 반쯤 깜빡거렸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201호의 이모 여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203호의 박할아버지도, 심지어 204호의 최 여사까지 나왔어요. 어라, 뭐가 일어났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 누가 갇혔어? 누가 갇혔다고? 아파트 사람들의 정보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신호가 모든 주부들의 뇌에 동시에 전달되는 것처럼요. 5층의 보현이가 3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대. 30분? 내가 봤어. 119 소방차가 올 거라도. 지금 나가서 봐야겠네. 로비는 순식간에 아파트 주민 회의장같이 변해갔어요.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5명, 6명, 7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라, 근데 보현이 할머니는 괜찮아? 심장 약해 보이던데. 나도 봤어. 항상 밝게 인사하던데. 그런데 이게 아파트 관리사의 책임 아니야? 왜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점검 안 했어? 한 명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계산기였어요. 내가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겠네. 어라, 그럼 나도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좀 불편했었는데 그것도 청구할 수 있으려나? 순간 아파트가 거의 법정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아무도 아직 보현이가 완전히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벌써 몇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5층의 거실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119 응급요원이 드디어 전화를 받았어요. 119입니다. 어디가 급한데요? 준호는 얼른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근데 좀 나오셨는데, 근데 아직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라서 119 상담사는 물었어요. 아, 지금 아내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호흡은? 영대가 배경에서 외쳤어요. 의식도 있고 호흡도 좋아. 방금까지 웃고 있었어.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구급차를 보내드릴 테니 그동안 아내분을 안정시켜 주세요. 안정시켜? 그래, 알겠어.
영대는 보현을 소파에 누이려고 했어요. 보현은 나 괜찮아. 왜 자꾸 누우라고 해? 나 다치지 않았는데 라고 반항했어요. 이 순간 준호가 뭔가 깨달은 듯이 외쳤어요. 아, 할머니, 이제 스피커폰으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카메라로 찍으면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유튜브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준호의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로비에서는 이웃 할머니들이 여전히 뭔가를 논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어라, 자료도 찾았어. 엘리베이터 갇혔을 때 이렇게 하면 된대. 먼저 발질러서 문 열기, 그 다음에 발질러? 그건 옛날 방법이고 나는 이걸 봤는데 엘리베이터 천장을 열고 탈출하는 거더라. 천장? 어라, 근데 우리 보현이가 천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로비는 점점 더 떠들썩해졌어요. 마치 어떤 대형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요. 며칠 전에 나왔던 드라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았어요. 모두들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 아이고,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하지? 5층의 거실에서 영대는 이제 겨우 진정된 상태였어요. 보현을 옆에 앉혀놨어요. 스피커폰이 켜졌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하셨어? 뭐해? 그냥 있다 봤지 뭐. 정말 무서웠어요? 글쎄, 처음에야 깜짝 놀랐지. 근데 한 20분쯤 지나니까 배고프더라. 배고파? 아, 할머니, 저한테 뭐 챙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장바구니에서 뭔가 꺼낸 거야. 우유팩 하나 있었거든. 우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응,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유를 마셨어. 좀 따뜻했지만. 이 순간 로비의 주민들의 한 명이 갑자기 외쳤어요. 어라? 엘리베이터 문이 좀 이상한데? 여기 조명이 깜빡거려. 모두의 눈이 엘리베이터에 쏠렸어요. 엘리베이터의 내부 조명이 정말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깜빡, 깜빡, 깜빡.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이건 엘리베이터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야. 마치 나 고쳐줘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런 해석이 있네. 박 할아버지, 당신 시인 아니었나? 아니지. 그냥 옛날에 좀 배웠을 뿐이고. 5층에서 준호는 할머니에게 더 물었어요. 할머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우유만 마셨어? 다른 것도 없었어? 또 뭐가 있어? 아, 계란 몇 개 떨어졌지? 근데 다행히 깨지지 않았어. 밥으로 계란탕 끓이면 되겠다 생각했어. 할머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란탕까지 생각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해? 그냥 자연스럽지? 뭐 내가 갇혀 있는데 밥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영대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남편 걱정도 안 하고 밥 생각만. 뭐? 당신도 뭐 하셨어? 그냥 신문만 읽고 있었잖아. 내가? 나야 밖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그래. 당신이 제일 힘들었어. 그럼 당신한테 상으로 뭐 해줄까? 상? 우리 딸이 뭔가 맛있는 거 해주면 되지. 이 순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우, 우. 로비의 주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오, 119 왔다. 119 왔어. 어라. 근데 진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때문에 119까지 오는 건 처음이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소방대원들이 내렸어요. 1명, 2명, 3명, 총 4명이 나왔어요. 아주 큼직한 소방대원들이었어요. 로비의 이웃 할머니 한 명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 건장한 분들이 뭐하러 온 거지? 엘리베이터 들어올릴 건 아니겠지? 농담 그만하고
보연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로비는 또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마치 어떤 행사 같이요. 5층에서 영대는 소방대원들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준호가 또 뭔가를 꺼냈어요. 응급처치 키트였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 아파요? 이거 있으니까. 너 그것도 검색해봤어? 우리 준호 참 똑똑하네. 응, 학교에서 배웠어요. 소방대원들이 5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대가 반겨냈어요. 어서 오세요.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아내분이 어디신가요? 여기 있어. 보연아. 보연은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소방대원들은 보연을 둘러쌌어요. 마치 중요한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나 괜찮은데 그냥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어. 의식은 명확하신가요? 호흡의 문제는? 호흡도 괜찮고 의식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복잡해? 한 소방대원이 동료에게 물었어요. 상태 괜찮아 보이는데? 응,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소방대원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문제가 뭔지.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찰컥.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어요. 마치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니다. 뭔가 더 복잡한 움직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뭐 하는 거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데. 한 이웃이 말했어요. 아, 이건 엘리베이터가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야.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5층의 거실에서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보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소방대원들을 따라 현관문으로 나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벌써 나가? 엘리베이터가 또 뭔가 한다더니 봐야지. 5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샤프트 위를 보고 있는 소방대원들. 로비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총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소방대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여기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기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계실에 진입해서 제어판을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소방대원이 기계실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 지붕 근처의 기계실에 들어갔어요. 그가 제어판을 보며 뭔가를 조작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이번엔 깜빡거리는 신호음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비비비비 비비비비. 로비의 주민 한 명이 말했어요. 아, 이건 마지막 신호야. 마치 동물이 마지막 울음을 내는 것처럼 그만 좀 극적으로 하고. 하지만 모두가 숨을 멈춘 채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찰컥, 찰컥. 문이 점점 더 벌어졌어요. 모두의 눈이 그 열리는 문을 따라갔어요. 내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문이 거의 다 열렸어요. 그 순간을 정확히 잡기 위해 준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어요.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은 계속 열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완전히 드러나려는 그 직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는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마치 유령이 탔다가 떠난 것처럼요. 텅 비었네?
로비의 주민들은 한순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영화의 결말을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요. 그 순간 5층 계단에서 보연이 내려왔어요. 소방대원을 따라서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레요. 어라? 할머니가 여기? 로비의 주민들은 모두 보연을 바라봤어요. 아, 이미 나오셨어? 괜찮으세요? 5층에서 영대도 며느리도 준호도 따라 내려왔어요. 가족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방대원이 물었어요. 아내분이 이미 나오셨군요? 영대가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엘리베이터가 갇혀있던 게 아니었나 봐요. 한 소방대원이 기계실에서 내려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제어판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추후에 전문 업체에 연락해서 정확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짐을 챙겨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한 명이 보연에게 물었어요. 혹시 병원에 가보실래요? 병원? 나 왜 가? 나 멀쩡한데. 괜한 체크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겠어요. 소방대원들이 내려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요. 우우. 로비의 주민들은 한동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본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한 이웃이 말했어요. 결국 별일도 아니었네? 그래, 약간 기미생 기분이 들긴 하지만 다행이지. 근데 그 아저씨 기계실에서 내려올 때 뭔가 화나더라. 뭐 한 거냐고? 모두가 소방대원을 따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가는 것처럼요. 집으로 올라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이번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여전히 흥분 상태였지만 이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보연아, 이제 정말 괜찮지? 응, 나 멀쩡해. 그럼 밥이라도 해줄까? 밥? 그래, 좋아. 아, 근데 장바구니. 내가 들고 온 장재료들이 어디 있어? 가족들은 한참을 웃었어요.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선 저녁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뒤 일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보연은 장을 다시 보러 나갔어요.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뭔가가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했어요. 그 순간 보연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팍팍팍 닫힌 버튼을 연타했어요. 마치 그 버튼이 구조용 신호라도 보내는 것처럼요. 뭐 하는 거야? 옆에 탄 주민이 물었어요. 아, 이 버튼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닫혀야 해. 빨리 닫혀야? 왜요? 보연은 대답 대신 또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어요. 다행히 이번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연이 1층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이 열릴 때, 그리고 또다시 닫힐 때, 그리고 또 옆 주민이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지, 그냥 습관이 생겼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엘리베이터 행동을 말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냥 혹시 또 멈출까 봐서. 영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보연이 그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가 올라왔어요. 손에는 신문 같은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서 와요. 뭐 하세요? 관리사는 그 신문을 펼쳤어요. 아니, 신문이 아니라 아파트 게시판 프린트물이었어요. 거기엔 한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소방대원이 보연을 도와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관리사였어요. 어서 보세요. 이거 제가 찍었는데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이 사진 나중에 SNS에도 올릴 거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일 거고 혹시나 해서 신문사에도 보낼 생각이에요. 제목은 용감한 소방대원들의 구조 활동이라고 할 거고요. 보연은 그 사진을 보았어요. 정말 잘 나왔긴 했어요. 하지만 보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나왔어? 네, 정말 좋게 나왔어요. 이건 역사의 한순간이에요. 영대가 옆에서 물었어요. 아, 당신이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당신도 뭔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저야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제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은 그 사진을 매달았어요. 요청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주 뒤 아파트 게시판에 그 사진이 붙었어요. 그 밑에는 글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건 마이너스 용감한 소방대원들의 활약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그 사진을 봤어요. 이게 누구야? 어라, 이거 우리 집 할머니네. 정말이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유명해? 한 주민이 말했어요. 이거 나중에 그 드라마 같은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주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뭐, 우리 아파트에 뭐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하긴 요즘 아파트가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더 웃기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정지했어요. 단 한 명만 탄 상태였어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주민이었어요. 그 주민이 긴급 호출을 눌렀어요. 119가 왔고 모든 절차가 진행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은 진짜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갔어요. 보연아, 보연아, 괜찮아? 가족이 로비에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주민이 갇혀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표정은 실제로 웃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뭐야? 이건 우리 할머니가 아니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할머니. 이제 엘리베이터만 멈추면 우리가 먼저 내려와요? 그럼 당신들이 얼마나 자주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영대가 웃음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역시 한 번 당하면 자꾸 그 생각이 드나 봐. 우리 가족이 이제 엘리베이터 경찰이 되어버렸나? 하지만 그건 단순한 웃음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은 가족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도 점점 이야기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보연은 여전히 가끔씩 닫힘 버튼을 연타했지만 그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관리사의 사진은 아파트 게시판에서 떠내려갔어요. 새로운 공지사항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에겐 그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을 때였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엘리베이터 여전히 무서워요? 보연은 밥을 한 숟가락 넣어서 입에 넣고 생각했어요. 글쎄,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추억이 되어버렸어. 그냥 웃음이 나와. 영대가 물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무서웠어. 그치? 응,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아무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고 신호도 안 먹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나아지더라고.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였으면 펄쩍펄쩍 뛸 뻔했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했지. 그 순간 아파트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맞봤어요. 그리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엘리베이터네. 응, 엘리베이터구나. 더 이상 불안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소리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은 서로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갇혀있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함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나갔어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수리됐어요. 새로운 부품들이 교체됐고 전자 시스템도 모두 점검됐어요. 이제 모두는 안전하다고 했어요. 보현은 다시 한번 장을 보러 나갔어요.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힌 버튼을 연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1층, 2층, 3층, 그리고 멈춘 그 지점 3층과 4층 사이를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4층, 5층. 보현이 5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상적으로요? 현관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맞아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디오에서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낮의 뉴스였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보현이 무사히 올라왔다는 거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영대가 말했어요. 들었어?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 응, 무사히 올라왔어. 그래, 그게 제일 좋지.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엘리베이터 안 무서워요? 보현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글쎄,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냥 엘리베이터야.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무서운 기계도 아니고 그냥 나를 안전하게 올려주는 도구일 뿐이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탈 거예요? 당연하지. 계단만 타다가 다리 상할게.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보현은 자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30분 동안 갇혀있던 그 시간들. 그 안에서 느꼈던 불안감.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웃음들. 그건 마치 인생 자체 같았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서 멈춘 것처럼요. 그 순간엔 정말 무섭고 외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마치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면 더욱 그렇고요. 가족이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후엔 그 순간도 결국 좋은 이야기가 되고 따뜻한 추억이 되고 가족 간의 정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다시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다시 움직인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현은 생각했어요. 밖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파트의 불빛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불빛들 중엔 보현의 집도 있었어요. 남편과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있는 그 집이요. 그 불빛은 따뜻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신 따뜻한 우유처럼요. 그리고 그 불빛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영원히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해.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바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춰도 결국 또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보여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저 익숙한 소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는 분명 그 문이 다시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누군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